자,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오늘 무엇이 있을까요? 자, 투데이 분석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급 얘기를 또 하게 됐어요. 아까 이제 금투세는 또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수급과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과 연결이 돼 있다면 외국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투자 안 하면 또 상당한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완충을 역할을 하는 게 국내 수급인데 그 부분이 쪼그라드는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9월 말부터 10월 내내 사들이고 11월 초까지도 우리나라 증시를 강하게 떠받쳤던 외국인이 약간은 뭐랄까 매도세가 나온다고 할까요? 예, 조금 주춤되고 있습니다. 2,500 앞두고 이게 차익 매물인지 이제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또 뭐랄까요 추세를 전환해서 네. 또 아래로 파는 건 아닌지 소장님 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의견이 있고 제 고견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었잖아요. 킹달러 얘기 나오고 달러당 환율 무슨 1,600원 얘기 나올 때부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사고 있었는데 원래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주식을 가져가고 달러를 내니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져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럼 외국인은 도대체 왜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주식을 완전히 그 무슨 버려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사고 있는 거라고. 근데 결국 그게 트리거가 됐고 거기서 연이어서 계속 그 매수량을 늘리면서 결정적으로 환율이 떨어지고 주식시장을 계속 폭풍 매수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우려는 계속되니까 뉴스에서 보는 거랑 이 시장에서랑 계속 그 갭의 차이가 일어나니까 섣불리 손을 못 내미는. 그래서 투 레이트 한 게 지금 벌써 세계 증시는 밑바닥에서 20%가량 올랐고 많이 오른 주식들은 막 50% 오른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은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온 거죠. 이격적으로는 60개월 선에서 대부분 좋은 종목들은 반등을 했고 이제 그 60개월 선에서 반등한 종목들이 20개월 선에 맞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저항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실현은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실적 장세의 초입이고 이런 실적 장세의 초입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려면 또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한 하락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질병,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전쟁 그런 것들이 터져서 한번 유동성이 부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하나하나의 동작까지 상상을 하면서 다 추억으로 내 몸에 익히듯이 이 과정을 만약에 이 과정에 참여를 못했거나 아니면 이 과정에 참여할 때 어긋나서 실패를 했을 경우라도 굉장히 좋은 자산을 얻게 되는 2, 3년이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폭망을 한 다음에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유동성이 들어오고 그 다음 실적 장세의 초입까지 모든 거를 경험할 수 있는 2, 3년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9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갈 때 슈퍼사이클 나왔을 때랑 반도체 혹한기 나왔을 때랑 언론이랑 주가가 어떻게 다른지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몸에 정말 흔적이 남도록 이정재 씨가 60대에서 총알이 박혀서 여기 총알이 2개지요 하는 것처럼 몸에 남겨야 된다. 지금의 이 순간들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지금 실적 장세의 초입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는 유동성 장세에 비해 3배 정도 길고 강도도 3배 정도 셉니다. 실적 장세 초입. 야,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얘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2, 3년간 실적 장세로 인한 큰 시장이 온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유동성 장세는 캐리비안 베이 갔을 때 파도가 들어오면은 전부 다 뜨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나? 좋은 무슨- 지적이에요. 네. 무슨 무거운 뚱뚱한 사람이건 가벼운 사람이건 튜브를 산 사람이건 뭐 저기 수박 모양 튜브든 바나나 모양 튜브든 다 떠요. 예. 근데 실적 장세는 골라서 특정 대상만 뜬다는 것이 엄청난 차이점이기 때문에 지수가 오른다고 내 종목이 무조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과 뭐 수영 못하는 사람 차이겠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여기서 2, 3년간 소외될 종목을 계속 들고 있어서 기회비용을 날릴 것인지 과감한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완전 포트폴리오를 전환시켜서 하드캐리하는 종목에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거둬서 마이너스 포트폴리오를 다 지워버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터 린치님께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신다면서 지수가 내려간다고 해서 내 종목이 내려가진 않죠. 쭉정이들 다 걸러내야 합니다. 어우. 쭉정이는 뭔가요? 껍질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목- 섹터로 보면 섹터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이 큰 파도를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은 뭡니까? 아, 네. 근데 쭉정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는 그 약간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건 말씀을 드리지만 쭉정이라고 비유해서 말씀드리기는 그건 싫어요. 아니죠. 예. 예. 왜냐면은 이거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그런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해볼까요? 큰 파도를 같이 탈 수 그쵸, 있는 그쵸. 말씀하신 종목. 그러니까 잠깐만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배달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 뭐가 벌레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정말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고 2판 더 주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열받는 포인트는 뭐죠? 뻔뻔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슈퍼사이클이니 이런 데서 다치신 분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배려하겠습니다. 예, 제가 봐라. 선생님 그렇게 제가 하면 안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그런 같습니다. 배려가 일단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좋은 제가- 얘기만 하자면은 일단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자면 일단은 지금 이 배전반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우리나라가 1등하는 걸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대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1등을 1등하는 먹고 거. 있는 거를 일단 기본 포트폴리오로 탑재시킨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야지 플러스 알파가 중심이 되면은 실적 장세는 완전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배전반 하는데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기서 조금씩 미묘하게 사이클이 갈리긴 하잖아요. 배터리 2차 전지가 이격이 상당히 벌어지니까 아무리 3분기 실적이 최고가 나오고 좋은 얘기만 나오고 공장 증설이 얘기가 나오더라도 주가는 빠지는 것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혹한기 얘기가 나와도 이격이 상대적으로 반도체의 어떤 비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세계 1위 하는 것들도 꽤 있는데 봤을 때 저 정도는 너무 심하다 하니까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급반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사이클 매매를 좀 하면서 가져가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거기서 또 우리나라 1등 하는 것들 엔터 이런 거 되겠죠. 사우디 가서 공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베낄 수 없는 거. 베낄 수 없는 중국이나 거. 베트남에서 싼 가격으로 베껴서 우리나라 침범 못 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산 마늘이나 김치는 우리가 솔직히 식당 가서 중국산 마늘, 김치 먹어야 되나 꺼리면서도 그래서 옆 식당 갔더니 옆 식당도 중국산 마늘이에요. 반경 2km를 다 갔는데 중국산 마늘 김치. 근데 식당은 가고 싶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BTS, 에스파 이런 중국산에서 짝퉁 BTS, 짝퉁 에스파를 만들었어요. 누가 거기 BTS 짝퉁 에스파한테 가서 이 야광보 흔들면서 자기 바쁜 시간에 그러고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베낄 수 없고 싼 가격으로 침범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 하는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 그렇다면 그런 것들 위주로 공략해야 됩니다. 결론은 앞으로 2, 3년간 실적 장세로 인해서 정말 큰 시장이 온다. 그 주인공은 베낄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엔터주 혹은 최근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배전반,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배전반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네. 저희가 지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어제 시장을 통해서 오늘 시장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본다면 네. 보시죠.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옴시티 관련 주식들이요. 어제 소문에 사서 팩트에 팔자라는 뉴스에 것이 팔아라. 네. 확인이 된 것처럼 마치 빈살만이 오니까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재료가 소멸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진짜 수주하고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시작인지에 대한 궁금한 의견 하나와 그리고 이 전쟁 이슈도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최신 뉴스는 푸틴이 젤렌스키한테 가서 오히려 우리 대화하자. 그래서 좀 꼬리를 내렸어요. 이런 전쟁 리스크도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2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디님 통시지를 안 보여주시네요. 네, 자 좋습니다. 네옴시티 재료 소멸인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가능성, 재건주에 대한 전망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한번 다뤄볼까요? 네, 거의 되게
너무 거창하네요, 일단. 길게 얘기했어요. 일단 뭐 자꾸 마샬 플랜 얘기 나오길래 마샬 플랜이 무엇인가. 근데 마샬 플랜에 자꾸 돈의 그 수치에 집중하더라고요, 모든 뉴스가. 무슨 700조가더니 500조, 800조가더니 하면서 예. 항상 인용하는 게 과거의 마샬 플랜이, 그러니까 마샬이 미 국무장관이었잖아요. 네. 메가더 장군이랑 같이 장군이었고. 근데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독일이 특히 폭망을 해서 완전히 지금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하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유럽을 부흥하자. 근데 그거는 유럽을 부흥하자는 목적 뒤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막는 그게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바마 때 세계 경찰 포기한다고 했고 트럼프는 아예 어떻게 했죠? 우리 돈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독일이고 뭐고 한국 다 미군 주둔 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느냐? 1대1로를 중국이 치니까. 중국판 마샬 플랜이 1대1로를 치면서 이탈리아에 가서 야 너네 철도 깔아줄게. 대신에 우리 위안화 국제화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계 경찰 할 거야. 막 이런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거에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유럽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랑 맞물려 가지고 그게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딱 틈새를 놓아서 공격을 한 거예요. 아, 유럽이 중국이랑 러시아한테 의존도가 높아졌네. 미국을 멀리하네. 미국이 맨날 침공한다고 했는데 안 듣네. 우크라이나 좀 공격할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바이든이. 안 할 줄 알았지 이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그 가스관 때문에 문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서야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아, 친중국 안 되겠네. 미국 다시 가야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 생각을 아예 못하죠. 역시 미국밖에 없다. 나토가 얼마나 허약한 종이호랑인지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을 하든 어쨌든 미국의 첨단 무기로 방어를 치지 않으면 이 사태가 또 벌어진다. 그거는 뭐 700조의 재건 문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어떤 그 미국이 주도하는 방어국을 안 펼치면 안 된다는 확신을 지금 이번 계기로 또 유럽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유럽의 어떤 가스관 문제는 이런 걸 해결하려면 미국의 또 주도권을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중국의 1대1로가 조금 물러나고.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떤 걸 취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솔직히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저는 그냥 지금 제일 좋게 보이는 게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 저 솔직히 뭐 네옴시티 관련주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니 뭐 아직 확신이 시행되지 않는 실적에 안 나온 거를 막 이런 거 싫어해요, 사실은. 근데 현대로템은 일단 여러 가지가 걸려 있죠. K2 흑표 정찰을 폴란드가 180대를 일단 가져갔잖아요. 지금 폴란드에 떨어져서 2명 사망한 게 우크라이나에서 쏜 건지 러시아에서 쏜 건지 뭐 분간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왜 하이마스를 500대를 주문해 놓고 500대를 하려면 저번에 말했죠. 로키드 마틴이 월 5대를 생산해요. 하이마스를. 500대 하려면 몇 달이 걸리겠어요? 100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 디펜스의 천무를 가져간 것이고 빨리 하나 디펜스의 천무는 지금 우리나라의 육군에 방공포대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생산이 가능하니까 데려간 거고 K2 흑표전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차든 뭐 방공포든 뭐 다 필요한 거죠. 폴란드가 결국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우리까지 침공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의 FA50이니 T50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도 우리나라 방산, 태조위방원 강했었잖아요. 방산 업종의 대표적인 주자로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못 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LIG 넥스원이나 그렇죠? 치솟았는데 현대로템은 하나도 못 갔고 그런 기술적인 이격 부담에 대한 이채널즈가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GTX가 또 있잖아요. 만약에 부동산이 살아난다고 하면 그렇죠? 뭐 부동산이랑 코인이랑 주식이랑 지금 부정론자들은 다 지금 뭐 땅굴을 더 판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비관적인 시점에서 급반등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TX는 이 지하철 지금 우리 지하철 한 20m 내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맨날 지을 때 땅이 흔들리고 주변에 건물들이 막 그 균열이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 아예 그냥 40m 2배를 파고 들어가자. 2배를 파고 들어가서 왜냐면 20m에서 파다 보면은 그걸 다 피해가야 돼요. 주민들의 현안을 피해가서 만들려 보다 보니까 꼬랑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40m를 파고 들어가서 직선으로 가버리자. 그래서 GTX.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걸려 있죠. 네. 거기다가 사우디 빈살만 그 왕세자인가요? 왕세자가 와서 현대로템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예. 전동차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니든 네옴시티에 다니는 트램이든 무슨 전동차든 현대로템하고 기술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가 다 걸려 있죠. GTX 사업 걸려 있죠. 지금 GTX A 사업 하고 있습니다. GTX 사업 걸려 있죠. 방산 걸려 있죠. 네옴시티 관련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실적도 기본적으로 전동차를 팔아왔기 때문에 좋아요. 우리는 9호선 다 만든 거고요. 현대로템이.
현대 로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해주셨는데 스트롱바이의 투자 의견이십니까? 지금 올해 최대 실적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미 3분기까지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옴시티는 아니면 우크라 재건이든 사실은 이게 다 맞물린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건설기계나 뭐 이런 쪽에 꿈과 희망을 주는 내용이긴 하지만 MOU라는 건 또 한순간에 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 맞아요. 걸려 있지만 명확한 실적이 있는 현대 로템 같은 걸로 좀 물꼬를 트놓자 이 정도 의견인 것 같아서 예.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현대 로템으로 좀 잣대를 가져가자라고 저희는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좀 시간 때문에 빨리 드리고 싶은 게 워렌 버핏의 TSMC 물론 어저께 그저께 상당히 많이 소화하고 뭐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사안이 좀 재미있는 게 중국 쪽에서의 중화권 진영학적 리스크가 한국으로 온다라는 콜이 있었는데 워렌 버핏은 TSMC 샀다? 이게 뭘까라는 고민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좋게 보면 업황을 바닥으로 보는 건가? 이런 시각도 엇갈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짚고 네.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들어봅니다. 예. 네, 뭐 이건 뭐 이틀 정도 지나서 이슈가 한번 나왔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그냥 가볍게 하면 TSMC 가볍게 될지 모르겠어요.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업황을 대변하니까 마이크론은 지금 감산을 얘기했잖아요. 네. TSMC는 미국에 10조대의 투자를 얘기했고 워렌 버핏이 샀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갈릴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또 약간 애로사항을 겪을 것 같고 그리고 워렌 버핏이 TSMC를 택한 것은 TSMC를 갑자기 택한 게 아니라 애플을 40% 갖고 있는 상태에서 TSMC를 골랐다는 거에 저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애플이 기술주인데 왜 IT 버블 직전에 그렇게 경고했던 당신이 왜 애플을 샀습니까? 라는 외국의 CNBC의 기자의 질문에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이거는 필수 소비재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인즈 케찹이나 코카콜라 같은 개념으로 산 거라고. 왜냐하면 내 손녀를 봤더니 아이폰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사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라는 인식이 들어서 IT를 샀다는 거면 네. TSMC도 그런 필수 소비재, TSMC가 없이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애플의 최대 고객사가 TSMC의 최대 고객사가 애플이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애플 생태계를 다 사버린 겁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이라던가 이 애플의 생태계가 굉장히 공고할 것을 확신한 가운데 이 기업 예를 들어 지금 이 워렌 버핏은 단순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처음에 20살 때부터 게이코의 주식을 사고 있다가 나중에 너무 좋아가지고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버크셔 회사의 투자 회사가 아니고 버크셔 회사의 회사예요. 자산이 됐어요. 게이코는. 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그냥 단순히 무슨 업황의 사이클에 대한 투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영속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만. 그러니까 TSMC를 워렌 버핏은 필수 소비재라고 판단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말 아쉽지만 집에 갤럭시 폴드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아시는데 갤럭시 폴드를 하루에 한 번씩 펴보면서 삼성전자도 한번 그러니까요. 고려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정확한 갤럭시 폴드에 지적에- 암호화폐가 담긴 것을 갖고 계세요. 워렌 네. 버핏이.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정확한 갤럭시 폰을 오래 썼어요. 지적이신 게 네. 애플의 밸류체인을 샀다. 저는 거기에 한 표? 동감을 합니다. 예. 거기다가 애틀란타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의 생산도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주는 의미는 그러면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필수 소비재의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또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결국 우리나라 거를 정리해서 말해줘야죠. 이게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시청자들 원하는지 뭘 압니다. 저도 시청자기 때문에. 간결하고 정확하게만 딱 얘기하면 네. 자, 저는 종목을 딱 말하니까. 네. 자, TSMC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혼자 다 했기 때문에 앞에 팹리스랑 뒤에 오사트가 크지를 못했어요. 근데 대만은 파운드리 TSMC를 컸기 때문에 이 팹리스랑 오사트랑 같이 성장할 수 있었죠. 분업을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팹리스는 미국 게 컸고요. 퀄컴, 엔비디아가 컸고 그걸 받아가지고 파운드리에서 대만의 TSMC가 만들고 그걸 오사트인 대만계 업체한테 줬죠. 그래서 걔네가 세계 1위를 먹었습니다. 그게 미국 시장에도 상장되어 있는 ASE 테크놀로지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하나마이크론이 ASE 테크놀로지를 이길 수는 없어요. 네페스라던가. 그럼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만의 TSMC와 ASE의 생태계 칼을 제공하는 업체가 좋겠죠. 한미 반도체 같은 업체요.
한미반도체처럼 AES 테크놀로지가 주로 공급 계약이 나오고 그럼 그 AES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물량은 어디서 떨어진 걸까요? TSMC에서 떨어진 거겠죠. 그럼 TSMC의 물량은 어디서 떨어진 걸까요? 애플이나 퀄컴에서 떨어진 거겠죠. 애플, 퀄컴에서 TSMC에 주고 TSMC에서 파운드리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이랑 검사랑 절단을 AES에 맡겼는데 AES가 그 칼을 한미반도체에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 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TSMC랑 ASE 테크놀로지랑 한미반도체랑 만약에 종목명을 지우고 맞추라고 하면은 틀릴 사람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유사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명쾌했습니다. 투자 의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